만들 거예요. 간략화된 채비에 모든 소품을 다 달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상세 채비로 갑시다. 처음에 원줄을 G스토퍼 위에 아니 쌍거리야. 자, 드디어 3부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낚시터를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했고, 두 번째, 낚시 장비를 어떻게 구하는가를 알아보았고, 세 번째는 낚시터에 가서 직접 고기를 잡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전 지식 거의 필요 없이 떡밥 개는 법, 매듭 묶는 법, 그 다음에 바늘 결합까지 제가 전부 짬짬이 짧게 영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바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갑시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낚시 채비를 가장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쪽에 매듭을 통해서 올가미를 하나 만들고, 가운데 찌멈춘 고무, 그 다음에 찌고무, 다시 찌멈춘 고무, 오른쪽에 다시 매듭을 통해서 올가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거예요. 간략화된 채비에 모든 소품을 다 달아보았습니다. 찌고무에는 찌를 꼈고, 한쪽 매듭 끝에 핀크립을 연결하고, 이 핀크립에 봉도를 체결시킨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들 모습이에요. 예, 사실 찌 멈춘 고무와 찌고무를 체결하는 거는 별거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모르는 게 매듭이에요. 매듭. 여기 있는 매듭을 운동화 끈처럼 그냥 막 매도 되는데, 이 낚싯줄도 얇아가지고 접히는 부위가 있으면 이 체결 부위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검증된 매듭법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제일 쉬운 팔자 매듭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이제 팔자 매듭 묶는 법이에요. 줄을 이렇게 두 개 포개주고, 오른손에 있는 줄 두 개를 왼손 위로 오게 이렇게 돌려줘요. 왼손 엄지로 잡고, 이것을 다시 180도 돌립니다. 다시 왼손 엄지로 잡고, 이제 고리가 될 부분을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준 후 지그시 당겨줍니다. 이 매듭 부위의 모양이 숫자 8을 닮았다고 해서 팔자 매듭이 되는 거예요. 보이셨죠? 이제 이걸 다시 해봅시다. 자, 팔자 매듭 복습 겸 이제 초리대 매듭까지 같이 해볼게요. 이 두 손을 잡고 두 줄을 왼쪽 손 위로 이렇게 포개준 후에 180도 돌려주고, 왼쪽 엄지로 고정, 그 다음에 고리를 아래에서 위로 올린 후 지그시 쭉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올가미를 반으로 접어요. 이 올가미를 이렇게 반으로 접고, 예, 왼손 엄지로 잡은 상태에서 뒤로 다시 꺾어줍니다. 자, 이렇게 180도 접어준 후 뒤로 쭉 꺾어줄 거예요. 뒤로 쭉. 예, 이렇게 꺾어주면은 여기 구멍이 하나 생기죠. 이게 올가미인데 당길수록 더 조여지겠죠. 여기에 초리실을 매듭을 하는 거예요. 나무젓가락이 초리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당기면 초리실이 고정이 되겠죠. 예, 다시 한번. 팔자 매듭으로 나온 고리를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은 거를 잘 고정을 해준 후 이 상태에서 뒤로 접어줘요. 나비 날개처럼 생겼더라고. 이게 나비 매듭이라고 불립니다. 예, 이 상태에서 나온 이 고리에 예, 초리대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초리실 매듭법이에요. 자, 스냅돌에 가볼게요. 스냅돌에도 마찬가지로 팔자 매듭 후에 나온 이 올가미 부위를 스냅돌의 원 하단에 그냥 넣으시고, 이 나온 이 올가미 끝을 한 바퀴를 전체를 다 씌워주는 거예요. 한 바퀴를 전체를 다 씌워주고 쭉 당기면 어때요? 아까 나비 매듭이랑 똑같은 매듭 부위가 나왔죠. 예,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스냅돌에.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냅돌의 원형통에 팔자 매듭 끝에 올가미를 넣고 나온 상태에서 전체 다 한 바퀴를 다 씌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 매듭을 지었던 나비 매듭 모양이 나오면서, 예, 이거 역시 당길수록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 간단한 채비를 낚싯대라고 한번 생각하고 연결을 해봅시다. 나비 매듭을 통해서 나무젓가락을 낚싯대라고 가정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게 실제 낚싯대의 채비랑 똑같은 거예요. 초리대에서부터 찌까지의 거리를 3m 50 정도로 잡아주시고,
이 찌 멈춤 고무 밑에 부분에서부터 봉돌까지를 1m 정도로 잡아주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4.5m 낚싯대 채비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이제 실제 채비하는 장면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처음 낚시터에 가면은 받침대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받침대를 고정하는 게 지금처럼 받침대 브라켓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받침대를 고정을 하고, 스텐 뒷꽂이를 이제 나사를 조여갖고 고정을 할 텐데, 이때 앞뒤로 살살 흔들어주면서 조여요. 그래야지 유격 없이 단단하게 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낚싯대를 펴야죠. 낚싯대를 필 때, 이렇게 초리실을 뽑아서 이 초리실 끝을 한번 일반 매듭으로 살짝 묶어줍니다. 나중에 원줄이 이탈하는 걸 많이 막아줍니다. 원줄을 준비를 해서 이제 팔자 매듭을 해야 되겠죠. 이제 줄 두 개를 묶은 후에 오른쪽 손을 왼쪽 위로 올라가게 고정, 180도 돌려주고 왼손으로 한 번 더 고정, 고리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뽑아주면서 지그시 당겨서 단단하게 위아래로 고정을 해줍니다. 남은 짜투리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비 매듭을 해야 되겠죠. 나비 매듭, 팔자 매듭의 고리 부분을 반으로 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한 번 더 접습니다. 이때 나오는 모양이 나비 날개 모양 같아갖고 나비 매듭이에요. 나온 이 올가미에다가 초리실을 넣고 지그시 당겨줍니다. 지그시, 너무 세게 당겨도 안 돼요. 지그시 당겨서 고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줄과 낚싯대를 준비를 잘 하고 앞으로 쭉쭉 뽑습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지만, 낚싯대를 너무 이렇게 세게 뽑아도 안 되고 지그시 뽑으면서 살짝 돌려주면서 지그시 뽑아줘야 돼요. 지그시 뽑아줍니다. 줄은 어디까지 뽑냐면은 낚싯대 총 길이가 우리가 2.5칸 4.5m를 쓰니까 다 뽑은 후에 한 뼘 정도 더 길게 해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채비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상세 채비로 갑시다. 처음에 원줄을 찌스토퍼 위에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다 넣고 왼손이랑 오른손을 쭉 당겨주면은, 왼손으로 찌스토퍼를 잡고 쭉 당겨주면은 찌스토퍼가 채비에서, 묶음 채비에서 원줄을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찌스토퍼를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찌 고무를 하나 넣고, 유동찌 고무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찌스토퍼 두 개를 이동해서 채비를 완성시킬 겁니다. 자, 이런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간단한 채비와 거의 구성이 이제 다 비슷해졌죠. 자, 이제 스냅돌을 고정을 해보죠. 스냅돌을 고정을 할 때는 팔자 매듭의 올가미 부분을 스냅돌에 한 구멍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씌워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씌워주고 지긋하게 쭉 당겨줘요. 찌고무에다가 찌를 삽입을 한 후에 빈틈없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밑에 스냅돌을 열어서 봉돌을 체결을 해줍니다. 봉돌 체결이 끝났으면은 앞에 채비 정렬을 좀 하고, 자, 이후에 이 찌를 낚싯대의 초리대 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한 50cm 정도 밀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찌 맞춤이에요. 예, 찌 맞춤으로 가시죠. 바로 그냥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 마지막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봉돌은 바닥에서 떠 있고 찌가 다 전부 채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케미가 살짝 위에 드러나 있는 상태, 이렇게 맞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채비를 맞추면은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찌 맞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4g대 찌에 4.2g의 봉돌을 달았으니까 처음에 이 상태에서 전부 연결을 해서 수조통에 던져보면 당연히 가라앉겠죠. 밑에까지 풍덩. 왜냐면은 뜨려고 하는 부력이 4g이고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힘이 4.2g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밑으로 가라앉는 거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뜨려고 하는 힘과 내려가는 힘이 딱 평행 상태에 있는 것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봉돌을 조금씩 깎아서 부력과 침력을 동일하게 맞춰봐야 되겠죠.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뭐 그 작업이라는 게 사실 별거는 없고요. 납을 조금씩 니퍼로 잘라가면서 이 봉돌의 침력과 찌의 부력을 일치시키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자르는 거는 자기 엄지발톱보다 조금 더 두껍게 자르시면 되고, 이거 조금 자를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이게 집어넣어서, 지금은 수조통인데 이제 낚시터 가면 낚시터가 되겠죠.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게 얼마나 가라앉은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충분히 좀 깎아냈더니 이제 이 케미의 윗부분, 저 빨간색 윗부분이 뜨게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다 맞춰져 가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다 맞춰졌으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봉돌은 떠 있고 모든 채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찌의 맨 위에 있는 찌탑 빨간색 케미 꽂이 부분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거보다 좀 더 예민하게 맞출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맞추는 거는 요 정도만 맞춰도 낚시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제 실제로 낚시터에서 맞추는 걸 한번 보죠. 채비를 다 연결하고 던지면은 밑으로 풍덩 가라앉습니다. 아까 수조에서 가라앉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거를 납을 조금씩 잘라 가지고 우리가 평형 상태를 맞추도록 이제 이 작업을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던지다 보면은 아까 수조에서처럼 케미 윗부분이 살짝 나오면서 평형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많이 깎아서 이 찌가 위로 다 떠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침착하게 밑에 핀크립을 여셔서 핀크립에다가 핀크립을 하나 더 물리세요. 더 무겁게 만드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은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깎고 던지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평형이 맞을 때가 옵니다. 이 평형이 맞으면은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채비를 회수해서 이 찌를 낚싯대 앞쪽으로 저 초리실 쪽으로 조금 밀어줘요. 계속 밀어주고 던지고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심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수심을 찾는 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지금처럼 던졌을 때 찌가 내려가다가 아까처럼 케미 꽂이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남기고 조금 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한목이 나와요. 그럼 이 상태가 어떻게 된 상태냐면은 물속에서 봉돌은 바닥에 닿아 있고 찌가 위로 조금 떠서 평형이 맞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떡밖에서 낚시를 시작해 보죠. 이 영상 말고 다른 것도 보셨을 텐데 뭐 100cc, 150cc 이렇게 개는 게 사실 우리는 계량컵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따라서 그런 계량컵이 없이도 잘 갤 수 있게 제가 비율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분류인 아쿠아텍 1컵, 그 다음에 보리류인 찐버거 1컵, 요렇게 한 바가지에 섞으시고 이 물을 넣기 전에 이 두 개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한 몇 바퀴 좀 저어줍니다. 그 후에 물을 넣고 너무 많이 치대지도 마시고 영상에 나온 것처럼 대충 정도 치대다 보면은 이렇게 촉촉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10분 정도 기다리고 그 후에 낚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10분 동안 뭐 하냐면은 바늘 달고 이제 주변 정리하고 낚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찌맛춤도 끝나고 떡밥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바늘을 달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야 되겠죠. 묶음 바늘 한 세트를 꺼내서 위에 1번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럼 올가미가 나오는데 봉돌 하단 구멍에 요거를 넣고 바늘 2개를 잡고요. 바늘귀 2개를 아까 만들어진 그 1번 매듭 위에 올가미에 2개를 통과를 시킵니다. 어디 걸리지 않게 바늘귀 부분 통과되지 않게 어디 걸리지 않게 잘 통과를 하셔가지고 쭉 당기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까지 정렬을 하면은 여기 이쁘게 바늘이 딱 달립니다. 단차를 1cm 정도 차이를 넣게 하시면 나중에 떡밥 달 때 좀 편하세요. 떡밥은 이렇게 손으로 너무 한꺼번에 밑에까지 확 긁지 마시고 위에 부분부터 살살 긁어서 풀어주신 후에 포도알 정도, 거봉보다 좀 작게 포도알 정도로 한 10번 정도 던지면 초기 집어가 끝납니다. 손마터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척은 오른손과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왼손을 뒤로 쭉 뺐다가 던져주면서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면 됩니다. 자, 챔질을 처음에는 이제 고기가 걸렸다는 생각에 세게 챔질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오른손은 허리 근처에 두시고 초리대를 내 가슴 위로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탄력 있게 챔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찌올림을 채냐 이거예요. 지금 영상처럼 정직하고 일정한 속도로 올라오는 찌는 챔질하기도 쉽고 챔질을 했을 때 후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찌올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손마터는 좀 까부는 입질도 많고 우리가 채기 좀 망설여지는 그런 챔질도 많습니다.
일단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뜰채나 수건을 통해서 이렇게 고기를 처리를 할 때 반드시 입에 있는 것부터 빼셔야 돼요. 입에 있는 것부터. 입에 있는 걸 빼시고 그 옆에 바늘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옆에 바늘까지 침착하게 수습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고기를 다시 재방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 뒤로 제가 한 10마리 잡는 거를 편집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챔질,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수습하는 거를 좀 빠르게 편집을 해놨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영상이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고기를 거는 것 뿐만 아니라 찌올림, 그 다음에 걸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수습하는지까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호흡이 길게 천천히 편집을 해놨으니까 끝까지 한번 다 보시고, 영상 후반에는 철수할 때 어떻게 철수하는지까지도 제가 찍어 놨어요. 이거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멘트 없이 편하게 쭉 보시고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쌍거리야. 와, 대박. 유창하다 뭐 뗐는데 쌍거리가 나.
네, 감사합니다.